네, 안녕하세요. 임상초고수 홍쌤의 5분 싸기 홍현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책이 나왔습니다. 네, 여태까지 기다려주셨던 선생님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책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2023년에서 거꾸로 올라가서 2003년까지 있는데 2003년이 바로 임상심의사 2급 시험이 시작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실기 문제를 다 담았다는 점, 그리고 가능한 한 좀 정확한 해설을 위해서 국내외 논문이라든가 전공 서적을 참고를 했어요. 구글에서 네, 긁어놓게 한 그런 것하고는 좀 비교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실기 시험을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필기 합격은 여러분 거의 78%죠. 그죠? 보시면 필기 합격은 거의 이제 78%, 그리고 실기 합격은 22%잘 안 보이네요. 네네. 제 얼굴이 또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필기처럼 실기를 하시면 안녕이에요. 실기는 절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을 묻는 건지 이제 좀 출제자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 출제자가 원하는 핵심 단어를 넣어서 써야지만 내가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실기시험에 답안을 작성하는지도 이 책을 통해서 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실기 합격 공부법인데요. 뭐 대단한 어떤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단하게 뭐 비결이 있는 건 아니고 열심히 외워라입니다. 왜냐하면 외운 내용을 내가 적어서 내서 이게 그 심사위원한테,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에 맞게 잘 썼는지를 그 채점하시는 분이 채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외우는 게 중요한데, 우리 사람의 머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장기 기억은 한계가 없지만 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아이들은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가급적 이렇게 오감을 활용한 공부법을 시행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감 활용이라는 게 뭐냐면 다양한 감각을 사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다양한 감각은 여러분들께서 뭐 아시겠지만, 네, 다양한 감각이라는 거는, 지금 화면에 보이나요? 네, 화면에 보이네요. 자, 오감을 사용한다는 거는 뭐예요? 다양한 감각을 청각, 시각, 촉각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공부하면서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 동영상 강의를 보기만 한다면 시각만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보면서 쓰면 촉각까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소리 내서 말을 하면 이것도 촉각을 사용하는 거고, 내 청각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감각을 같이 사용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어떻다? 네, 기억력이 올라가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확률이 훨씬 더 높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두 최신 효과인데, 이거 제가 맨날 맨날 강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엉덩이로 공부한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옛날에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야.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일견 맞죠? 맞는데, 그 시간 안에 정말 내가 기억에 남게 공부를 해야 이게 공부가 된 거라고 할 수 있지. 그냥 앉아만 있는다 공부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엔 바싹 이제 집중이 높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중간에 어떻게 되겠죠? 정신이? 맞습니다. 안드로메다로 가버려요. 네. 내가 안드로메다로 안 가고 싶지만은 안드로메다로 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자꾸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쉬는 시간 가까우면 갑자기 정신이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최신 효과죠. 나중에 공부한 내용이 더 잘 기억에 남는 거. 초도 효과는 처음에 공부한 내용이 더 기억에 잘 남는 거잖아요. 그럼 이 중간은 뭐냐? 중간은 미궁이죠, 뭐. 그러니까 이 중간 시간은 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중간 시간이 최대한 짧게 하려면 시간 자체를 줄여야 돼요. 전체 시간은 내가 뭐, 계획을 세우기로 한 5시간 정도를 한다면 5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시작하고 한 25분 정도, 30분 정도 공부하고 5분에서 5분 정도 쉬고 이런 걸 반복을 해서 5시간을 꽉 채우되 중간에 쉬는 시간을 줘서 이 뇌를 조금 깨어있는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쓰셔야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참조 효과인데요. 자기참조 효과는 뭐냐? 자기참조 효과는 여러분, 나랑 관련된 게 훨씬 더 기억에 잘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기랑 관련된 게 훨씬 더 귀에 쏙쏙 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베개 인지 오리를 공부를 하실 때도 내가 그런 경험이 있는가? 근데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기억 전략을 활용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제가 많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강사가 돼보자. 강사가 되라. 자, 강사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강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공부가 미진한 부분, 아니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전반적으로 다 하면 이건 좀 비효율적이고, 내가 실질적으로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암기가 안 됐던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관해서 누군가한테 가르친다고 상상을 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막히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공부가 다시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반복은 정말 제가 100번 말해도 하나도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암기 시험이에요, 여러분. 암기 시험. 암기 과목 옛날에 공부하시듯이. 근데 암기를 내가 대천재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안 헤어져요. 그러면 더 보시면 되겠네요. 10번 보시고, 10번 봐서 안 되면 100번 보시고, 100번에서 안 되면 1000번 보면 됩니다. 엄청난 투입이 있으면 산출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투입이 있어야 산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산출이 미미하다. 투입을 엄청나게 늘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 복습. 이분 복습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를 쭉 하셨잖아요? 그러면 키워드를 떠올리면서 내가 이해한 내용이 얼마나 잘 떠오르는지를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뭐 쓰는 것도 살짝 써도 되지만 그렇게 해서 후루룩 한번 훑고 나서 그때 잘 기억이 안 나는 건 다시 돌아가서 보고. 네, 이런 게 바로 이분 복습입니다. 그러니까 각 잡고 하는 게 아니라 후루룩 내가 떠올렸을 때 얼마만큼의 내용이 떠오르는가 이걸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손으로 쓰는 시험이에요. 손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채점자가 잘 채점할 수 있게 쓰는 것도 능력이에요. 난 다 쓴 것 같은데 감점을 엄청 많이 당했을 수 있죠. 그럼 떨어지는 거거든요. 쓰는 연습을 많이 하실수록 유리한 시험이다. 그러니까 실전처럼 쓰셔야 돼요. 나는 시험에서 잘 쓰면 되고, 지금 평상시에는 공부하니까 대충 쓸 거야. 대충 쓴 걸로 나가요. 시험 때. 쓰려고 하면 대충 쓰는 버릇이 그대로 나간다고요. 그래서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예, 그 식으로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공부 비법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꿀팁, 뭐 꿀팁이라고 하면 좀 죄송한데, 꿀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 나름의 어떤 이제 노하우죠. 여태까지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7년 이내 기출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면 10년 안에는 외우면 좋지만 내가 시간 관계상 조금 이제 제한적이다. 남아있는 시간이 많이 여유가 없다면 7년 이내 기출은 어느 문제가 나와도 완벽하게 쓸 수 있다면 그래도 합격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를 좀 난 합격 안전선에 두고 싶다면 10년 이내 기출은 무조건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난이도의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 합격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좀 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실한 답부터 위에다 적으세요. 제발. 내가 5점짜리 문제에서 5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오잖아요, 보통. 그쵸? 그런데 내가 7개를 썼어요. 그런데 그 5개 안에, 상위 5개 안에 틀린 답이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감점이에요. 밑에까지 내려서 채점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채점자의 빙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밑에다가 쓴 것까지 다 찾아서 답을 체크를 해주고 싶나요? 몇백 명을 내가 채점을 다 해야 되는데 시간 안에. 수당은 똑같잖아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채점자의 마음을 한번 이해하면서 해보세요. 당연히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5개까지만 잘라서 바로 그 밑엔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7개를 쓴다고 해서 나만 7점 맞는 거 아니에요. 5개 쓰려면 5개만 쓰세요.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죠. 정확한 답부터 확실히 위에다가 올려 쓰는 거를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실기시험은 무조건 응시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 저 이번에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요. 예, 이번에 그냥 실기시험 안 보려고요. 왜 그런 짓을 하시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주어진 기회는 100%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실기시험을 응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조차도 여러분한테 공부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붙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목차 순서대를 보세요. 이 책을 잘 활용하시려면 목차 순서대를 보셔야 되는데, 목차는 이제 바로 보여드릴게요. 목차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격 마지노선 7개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어치 공부를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7년이 먼저 나옵니다. 2023년부터. 최신 문제부터 이제 그 뒤 문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실력 점검은 뭐냐면, 어, 문제만 나와 있어요.
여기는 해설하고 문제가 같이 나와 있고 여기에는 문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만 나와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쓰는지 그 연습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가 합격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랑 해설이 나와 있는 걸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은 같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아는 것 같거든요. 쓰려면 못 써요, 아무것도. 그럼 이제 망하는 거죠. 시험장 가서 망한 걸 깨닫게 되죠. 그럼 늦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문제만 있는 걸 보고 얼마만큼 써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어치 문제는 그래도 보는 게 합격 안전선에 들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3개년 더 해서 여기까지는 좀 할 수 있도록 웬만하면 여기까지는 좀 하자. 내 시험을 보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누가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완벽하다면 고득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냥 내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전통 깊은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하더라도 이 안에서 나온 그 기출들이 꽤 많고, 여기에 없다가 갑자기 등장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떡할 거야? 틀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까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득점을 보는 거예요. 거꾸로 간다는 건 이 앞에 게 완벽하게 안 돼 있는데 뒤에 걸 본다?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뒤에 걸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만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이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과목으로 돌아가서 보시고 과목끼리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과목끼리. 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다 됐어요. 그럴 때 예상 문제 보시는 거예요. 예상 문제를 보면 이제 뭐 제가 사실은 쪽집게라고 하지만 제가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냥 빈출 문제 중심으로 했고 이 정도면 나올 만하다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했는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안 돼 있는데 10년어치가 안 돼 있는데 예상 문제를 풀어봤자요.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성으로 따지면 이 순서가 중요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10년 안에 문제는 좀 보고 가는 걸로 합시다. 네. 자, 문제집 안내를 좀 제가 해드릴게요. 제 이북인데 미리 보기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마련한 거니까 좀 참고가 되시면 좋겠어요. 일단 합격 마지노선 7개년어치 문제가 2023년 3회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꾸로잖아요. 목차가 제 건 거꾸로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야 60점 맞을까 말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문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범 답안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 문제가 처음 등장한 시기부터 최근까지가 다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전에 나왔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더 높을까요? 아닐까요? 많이 나온 문제일수록 여러분은 꼭 보셔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많이 나온 문제일수록. 이게 길다. 그럼 그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나온 문제라고 해서 안 나오지 않아요. 예전에 나와서, 예전에 자주 나왔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문제인 거죠. 임상심리사 2급은요, 여러분. 변별을 위한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커요. 임상심리사 2급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을 테스트를 하는 거죠. 기본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건데 빈출일수록 그게 기본에 가깝다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그걸 외우고 가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문제 해설이 나왔으면 뒤에는 실력 점검에서는 그냥 문제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갑자기 벙 찌는 거죠. 그쵸? 그리고 앞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격률이 있어요. 그해 합격률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이해 연도의 난이도가 어땠다를 여러분들께서 네, 생각을 하면서 푸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좀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하시면 좋겠죠? 3회가 이렇다. 이런 난이도가 있었구나. 자, 그 다음에 안전선이에요. 제가 3개년 플러스를 더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이제 2016년, 2014년도까지 이제 3년어치가 있는데 3회부터 있어요. 네. 그래서 안전선 문제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만 나와 있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문제만 따로 해서 얼마나 내가 잘 쓸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문에서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로저스가 강조하는 상담자로서의 태도 세 가지를 적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내담자 중심 치료에서 강조하는 상담자의 태도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 같은 문제예요. 답이 같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문제의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그 문제의 표현이 다 달라지는 거를 다 했어요. 다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책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말했죠. 예전 실기 문제 복원이 적은 이유는 뭐냐? 예전 실기 문제 복원이 적은 이유는
우리가 DSM이 지금 계속 개편이 되고 있어요. 개정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DSM-5TR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 문제가 처음 2003년도에는 DSM-5가 아니었잖아요. 그쵸? DSM-4 체계였고 다축 진단 체계라고 해서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요. 세 축으로 구분을 해서 이제 정신병리를 진단을 했는데 지금은 스펙트럼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 다축 진단 체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다 뺐죠. 그리고 스펙트럼으로 바뀌면서 DSM-5로 개정이 되면서 통합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폐, 그다음 아스퍼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었는데 아스퍼거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문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빼다 보니까 예전 문제 복원이 좀 적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 합격률도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배점은 다를 수 있어요. 인간의 기억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서 배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다시 이제 그 책 내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고득점 도전까지 이렇게 2013년도부터 2003년 그 임상심리사 2급이 시작된 때부터 이제 문제가 다 있고요. 14년, 15년 만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는 안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고득점 도전까지도 좀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력 점검 파트가 있어서 문제만 보고 얼마나 쓸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과목별 분류예요. 그래서 뭐 주요 정신장애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리평가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분류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 심리평가 안에 들어가거든요. 심리검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고 50% 이상의 기초 심리평가에서 나오고 그만큼 공부할 양이 많죠. 여러분들 합격을 당락을 좌우하는 거는 기초 심리평가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정말 좀 빠삭하게 하시면 좋겠고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쉬운 쪽이에요, 이게. 갑자기 6개 쓰라 해서 9개 쓰면 학교연이 훅 떨어지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나오는, 그래도 기출에 나왔던 것만은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처음 들어본 문제가 있으면은 좀 곤란하다. 자, 기초 심리 상담. 요거 이제 상담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나 과정, 윤리 같은 게 포함이 되는데, 윤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 말이 딱딱하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싹좀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치료죠. 어떤 기법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심리치료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단골 문제는 방어기제 인지 왜곡 또는 인지적 오류, 체계적 동감법, ERP 토큰 경제. 여기는 제가 밑줄 쳐놨잖아요.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이건 알고 가야 돼요. 모르고 가는 건 마치 내가 전쟁터에 아무것도 없이 총도 하나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속옷만 입고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가 자문 교육 심리 재활인데 여기가 범위가 사실 제일 작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돌려막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기출은 여기 있는 거는 완벽하게 알아야지. 왜냐면은 돌려막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냈던 거를 또 낼 확률이 이 과목이 제일 많아요. 4과목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외워야 될 양이 적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가는 문제인데 이게 임상심리사의 고유한 역할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꼭 나올 수밖에 없고 적어도 두 문제 정도는 나오거든요. 아무리 안 나와도 한 문제는 나오죠. 무조건. 안 나오는 경우는 없고 한 두 문제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도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작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야심찬 쪽집게 예상 문제가 있는데 60점 도전은 조금 난이도가 낮죠. 빈출 문제, 더 많이 빈출 문제를 중심으로 제가 뽑아놨고 글씨체도 이렇게 고루하게, 네, 고루한 글씨체 썼죠? 네. 시험장에서 쓸 법한 이 글씨체라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내가 한 7개년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6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을 구성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7개년을 다 보고 나서 그다음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세요. 이거 먼저 딥다 하면 안 돼. 망하는 거야. 여기에서 문제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이거 말고도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앞에 게 완벽하게 됐다면 60점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 60점 도전을 해서 내가 얼마만큼 써낼 수 있는가.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임상심리사에서 내가 쓰는 시간이 부족해서 떨어졌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생각이 안 나서 떨어지는 거지 시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쓰실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 요게 조금 됐다. 이게 모범답안 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 요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68점 도전까지. 그래서 문제 보고 답을 내가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모범 답안 보고 이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해서 책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영상을 마련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책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얼마 안 남았지만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이번 주에 라이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